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조금 멀리서 마음의 안부를 묻다. 지은이 댐 토마슬러, 옮기니 이현숙, 출판사 밀리언 서재. 1장. 잠시 마음을 멈춘다. 나는 뉴욕에서 펜역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다 보니 몇 년째 역에서 구걸하는 노숙자의 모습이나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연암은 동전을 구걸하며 연주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본다. 어느 날 오후였다. 범상치 않은 실력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생소한 콘체르토를 연주하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노숙자 한 명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구걸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잔돈이 가득 담긴 커피컵을 한 명 한 명 앞에 내밀며 한 푼을 호소했다. 대부분 노숙자의 성가신 행동에 짜증스러워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딱 잘라 거절한 후 바이올린 연주자를 가리켰다. 노숙자는 마치 최면에서 깨어난 듯이 음악에 집중했고 놀랍게도 그에게서 미세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는 자석처럼 음악에 이끌리는 듯이 보였다. 이윽고 그는 멈칫거리던 발걸음을 떼어 연주자 앞으로 다가가더니 몸을 숙이고 잔돈이 그득하게 담긴 커피컵을 바이올린 케이스에 쏟아붓고 연주자를 향해 엄지를 높이 치켜 세웠다. 연주자는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줄 돈을 찾아 지갑을 꺼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 장면은 실로 한편의 우화나 다름없다. 노숙자를 좋은 음악을 감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생각이라고 해보자. 그러나 그가 주변의 아름다움과 혜택, 또한 아름다운 음악의 축복에 눈을 돌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연주자에게 바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충족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식 과정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우울증을 겪었을 때 나는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처음으로 슬픔이 사라지면서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점차 활력을 되찾고 긍정적인 기분을 전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자 변해야겠다는 의욕도 생겨났다. 희망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알게 되니 인생이 놀랍도록 술술 잘 풀렸다. 당신의 삶에도 이 방법을 적용해보라.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좀 더 많은 일을 이뤄내야 한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언젠가 힘겨운 순간에 써먹을 수 있는 얼어붙은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하여 당신을 삶의 중심으로 이끌어줄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다. 인생에서 쓰라리고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을 다르게 인식하고 겪어봐야 한다. 이번에는 희망이라는 렌즈를 끼자.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긍정 심리학이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약속이다. 희망은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실현해낸 결과물이다. 집을 지을 때 맨 먼저 삽으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망치와 못으로 벽을 세우는 것처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각기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집을 짓는 것처럼 희망을 만드는데도 계획과 설계도가 필요하다. 희망의 청사진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3장 회색빛 삶을 채색하기. 부정적인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꾸기. 누군가에게는 끝이, 누군가에게는 시작. 탈무드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의 방식대로 사물을 본다. 동일한 대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다룬 주제였다. 앞에서 우리의 경험이 삶을 바라보는 렌즈를 어떻게 채색하는지 살펴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지 그 영화를 봐야 한다는 사실만 받아들인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경험과 관심은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희망을 계속 쌓아나가면 우리의 인식은 더 희망적으로 바뀐다. 핵심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일단 대상을 다르게 바라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인식할지 선택할 수 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마치 우리 뇌가 세상을 쓸모없는 땅처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식을 조금만 바꿔서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친절하게 반응한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이 다르게 보인다. 인식을 바꾸니 세상을 보는 관점도 더 희망적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인식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기꺼이 달라지겠다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문득 당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노래 가사가 그날따라 귀에 쏙쏙 들어온 적이 있는가? 우리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듣고 느낄지도 끊임없이 알려준다. 당신은 그 노래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다만 지금 그 노래가 다르게 들릴 뿐이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정해진다. 당신은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모두 어떤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한다. 그것은 최면에 걸린 사람의 반응과 같다. 최면에 걸린 피험자들에게 뜨거운 석탄을 아주 잠깐 몸에 댈 거라고 말한 뒤 얼음덩이를 몸에 갖다 대자
그 즉시 얼음이 닿은 부위에 물집이 생겼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대의 힘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최면 상태에서 이런저런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피험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실제로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각자 예상하는 것에 따라 자극이 다르게 인식되었다. 얼음덩이가 화상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하면 물집이 잡히고, 알레르기 항원이 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 인식은 계속 쌓인다. 우리는 다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배우다 보면 희망이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나타나 쌓이는 것이다. 일단 생각 멈추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들은 점점 더 흔들림 없는 부정적 사고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장악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지금까지 그 고리를 멈추는 방법을 배웠다.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 당신이 간과해버린 가능성과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볼 수 있다면 좀 더 희망찬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인식을 계속 바꾸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또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면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앞장에서 연습한 내용이다. 이제 한 단계 끌어올릴 준비가 되었다. 관찰하고 인식을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는 것과 당신의 생각, 감정,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처음 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을 때를 떠올려 보자. 속도를 늦추고 멈추는 데 필요한 기술은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기술과는 다르다. 속도를 늦추고 멈추는 방법만 익혀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울한 사고방식을 멈추는 것과 행복한 상태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기술도 배워야 한다. 이제부터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가장 흥미롭고 새로운 연구 주제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희망을 불러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멈추기. 다양한 심리 치료나 영적 훈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는지 질문한다. 이것은 결국 선택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북돋운다. 빅터 프랭클이 자주 언급했지만 1963년 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처음 표현한 강력한 인용문이 이 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우리의 반응에 있다. 이 공간은 우리의 선택 뒤에 숨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공간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여 키울 것인지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마음 챙김은 현재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이점이 많다고 한다. 우리가 비판단적 및 비반응적 방식으로 내면의 경험에 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난다. 4장. 당신의 마음 잘 있나요?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 가꾸기. 수전은 서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남편과 휴가를 즐기고 손자들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일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항암 치료로 그녀의 아름다운 젓갈색 머리도 한 달 만에 다 빠져버렸다. 게다가 수전은 몸이 쇠약해져 손주들을 돌봐주거나 서점에서 일하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그녀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가발을 쓰고 나를 찾아온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과 놓친 것들을 이야기했다. 정말 많은 걸 잃으셨군요. 당신이 이 일로 슬퍼하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더 걱정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당황했다. 긍정심리학자인 내가 당연히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득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감정을 존중하며 그런 감정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전은 자신의 상실감을 옹호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수전은 잃어버린 희망에 대해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전부 다 빼앗겼어요. 다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하라. 이것이 바로 절대주의 사고방식이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수전의 마음이 자신의 상황을 뒤틀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흑백 논리가 나타난다. 뿌리 깊은 부정적인 사고는 특유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정의 눈사태를 일으킨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접근법이다. 하지만 이제 회색과 베이지색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나는지 되풀이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최고의 경계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의 몸에는 악몽 같은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연구는 부정적 감정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켜 몸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불안감이 증폭될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하느라 시각이 좁아진다. 이것이 부정 편향을 갖게 되는 이유다. 우리 몸은 언제든 생존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위협을 느끼면 우리 몸에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증가시켜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 체계를 억제하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을 생성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는 얼룩말은 왜 궤양에 걸리지 않는가에서 우리 몸의 이런 현상에 관해 설명했다.
인간은 단지 생각만으로도 자기 몸이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인식하고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담보대출이나 일자리 혹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 걱정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을 번영이 아닌 생존에 대비하게 만든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지만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또는 당신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변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다른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 변하므로 더 많은 옥시토신, 즉 신체적 친밀감이나 엄마가 아기를 안아줄 때 분비되는 좋은 호르몬이 더 많이 생성된다.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10가지 긍정적인 감정을 찾았는데 바로 기쁨, 평온, 관심, 희망, 자부심, 사랑, 유희, 경외, 감사, 영감이다. 그녀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감정은 창의성, 회복 탄력성, 건강과 행복, 즉 웰빙을 자극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작은 경험이라도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면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재조정, 즉 당신의 희망사항을 수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수전의 희망은 진단이 틀리기를 바라는 대신 차라리 1시간 동안 손자들을 돌보거나 직장으로 돌아가 2시간 정도 일할 수 있을 만큼만 체력이 받쳐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희망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수전은 집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딸과 서점 주인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그러자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수전은 의사에게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할 만큼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의사는 치료법을 몇 가지 바꾸었고 1달 만에 손자를 돌보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을 회복했다. 수전은 이러한 성취를 통해 진정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수전의 기분이 좋아졌고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준 사람들과 이 같은 획기적인 성공을 축하했다. 수전이 잃은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그녀는 희망도 잃었다. 그러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즉시 가능한 자원을 동원했을 때 그녀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8장. 돌아보면 누군가는 내 옆에 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울증으로 당신의 에너지가 막 고갈된 상태에서는 친구들이나 타인과 관계를 맺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좋은 관계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분석하고 직업과 결혼에서 성취와 실패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는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대공황기인 1938년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총 268명이 참여했는데 2017년까지 단 19명만이 생존해 있었다. 연구 결과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요소들이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혹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다. 현재 이 연구의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어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50세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한 참가자들이 80세에서도 여전히 가장 건강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42년간 이 연구를 이끈 활기 넘치는 정신과 의사 조지 베일런트는 훨씬 더 정확하게 요약한다. 행복은 사랑이다. 끝. 9장. 나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 실제로는 생리적인 효과가 전혀 없고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환자에게 주는 가짜 약을 플라세보라고 한다. 의료계와 심리학계는 플라세보를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측정한다. 그것은 제약회사가 약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이다. 플라세보 효과는 치료에 대한 환자의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명심하라. 믿음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치를 변화시킨다. 약물이 플라세보보다 효과가 좋지 않으면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는다. 약물이 플라세보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때만 연구 저널에 게재된다. 100개의 연구 중 98개의 연구가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과학계는 플라세보 효과 이상을 보여주는 단 2가지 연구에 대해서만 읽게 된다. 플라세보 효과 정도를 보여주는 98가지에 대해서는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플라세보 효과의 힘은 이 책에서 배운 바로 그것이다. 저명한 내과 의사 하버트 스피겔은 플라세보 효과는 희망, 믿음, 신뢰, 사랑에 최적화된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약회사들의 항우울제 임상시험을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권위자 어빈 커시 박사는 항우울제 효과의 80%는 플라세보 효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의 믿음이 약물보다 웰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중요한 요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굳이 약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심리 치료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이다. 이러한 강점 기반의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단지 고통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테이암 라시드와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 개입이 항우울제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왜 그럴까? 긍정적 기대, 즉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기대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 치료의 효과는 일반적인 심리치료제와 항우울제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높았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많은 희망과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